윤석열이 옳았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오후 8시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저녁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일본 도쿄 하네다를 출발해서 부산 김해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종은 역시 프롭기고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죠. 아마 부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열도를 이렇게 타고 부산 쪽으로 가는 형님들에게 야경을 선사하기 위해서 루트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형님들, 요즘 10대들이요 우리 사고와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자, 형님들의 머릿속에는 좌빨 뭐야, 형님들 머릿속에는 좌파, 빨갱이, 민주당, 진보, 뭐 복잡하죠. 중도, 좌빨, 그지? 우리 머릿속은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민주당, 정의당, 개혁신당, 엔추파도스, 그 다음에 뭐 분탕, 프락치,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어이씨, 비행기 출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10대들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10대들은요 형님들 같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야, 저 새끼 엔추네. 야, 저 새끼 친이란이네. 야, 저 새끼 하메네스네. 야, 저 새끼 대진년이네. 대진년이 빠졌구나. 대진년, 종북. 요즘 10대들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즘 10대들은 정확하게 이분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냐 아니면 빨갱이냐. 요즘 10대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냐, 이 나라를 아끼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쉬운 걸 그동안 왜 그렇게 대진년이니 뭐니 뭐 이란이니 하메네이니 전시안이니 뭐니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갖다 붙여서 뭔가 공격의 대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을까? 지금의 10대 20대들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냐 빨갱이냐, 이걸 가르는 기준도 간단합니다. 한국의 위해를 가하거나 한국의 국익을 해하면은 무조건 빨갱이다. 그러면 이런 10대, 20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민입니까? 빨갱입니까? 빨갱이죠.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빨갱입니까? 빨갱이죠. 간단해요. 이 간단한 걸 지금의 우리 기성세대 우파들은 한 10대 개로 나눠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10대, 20대들의 우경화는 어디에 기초를 한 걸까요? 바로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이 정교조의 25년 전 선동 방식, 아이들에게 카더라, 그렇더라, 그렇게 배웠다 하는 추측성. 자, 그런데 우리 10대, 20대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품에 품고 사는 세대입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바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컴퓨터에서 바로 파묘를 하면서 찾아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세대들은 선생님이 그런 말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찾아보죠. 그리고 요즘 10대들은요 무섭습니다, 형님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은 대부분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뭐 영어 잘하고 뭐 스피킹은 안 돼도 리딩은 되잖아. 그러니까 뭐 미국, 유럽 이런 방송사 또는 미국에서 유명한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베나 DC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진짜 정보를 얻어내요, 얘네들은. 그리고 X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 혹은 뉴스 앵커들 이런 사람들과 팔로잉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직접 보고 읽고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지. 옛날에는 배우는 학생이 아는 게 없어서 선생이 가르치면 다 맞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선생이 학생보다 공부 빼고는 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을 우습게 보는 거야. 왜? 선생이 공부 빼고는 다 모르는데 그 공부도 학원에 있는 학원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 선생이 생기부 적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 선생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켜 뭘 시켜? 정교조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공산당 이야기나 하고 빨갱이 사상이나 가르치려고 하고 공산주의 사상이나 머리에 주입시키고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패배주의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들은 이렇게 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휘발유를 때려 부은 사람이 있어요. 이 10대 20대들이 약간의 샤이였고 그냥 그러면서도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 10대 20대들이 갑자기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게 휘발유를 때려 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휘발유를 때려 부은 데다가 더 불을 지핀 놈이 또 한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정교조가 10대 20대들을 우경화시키고 반사회적 사상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인데 좌빨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 사상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자유와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휘발유를 부어서 더 불을 지폈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독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좌파는 무식하고 빨갱이고 이재명 덕분에 10대, 20대, 폭넓게는 30대까지 남녀 모두가 대다수가 강경 보수와 우경화가 돼버렸어. 이거 뭔가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구나. 윤석열 때는 아니랬는데? 왜 이러지? 애들도 분위기라는 걸 느낀단 말이야. 애들이 뭐 사법 시스템이 어떻고 형소법이 어떻고 이런 걸 알겠어? 애들이 코스피가 뭐고 이런 걸 알겠냐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애들이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 가네. 이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습득한다고. 우리 때와는 다르다고. 우리 때는 하루 종일 뉴스를 하는 YTN이라는 종편도 없었고 우리 때는 KBS, MBC, SBS 이거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뉴스로 보고 종이신문을 섭득해서 종이신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인지를 하지만은 그거를 팩트체크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언론밖에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손가락 조금만 움직이면은 바로 팩트체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 요즘 바이럴 계정들 많죠? 자급 계정들. 그 인터넷상에서 이 자급 계정들. 이런 애들이 뻘소리하고 친중 이야기하고 은근히 친중 이야기하고 은근히 종북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이제는 선동이 안 돼요. 그렇게 할수록 애들이 더 반대로 튕겨나간다고. 얌체볼을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더 멀리 튕겨나가. 작용과 반작용이지.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이게 좌파들의 공통점입니다, 형님들. 자, 좌파들은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요. 야,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어. 너네는 못해도 우리는 해. 이게 좌파들 논리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왜?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들이 대학 다닐 때면 형님들 40년 전이야. 얘네들은 40년 전에 지네들이 했던 거를 지금도 하면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원히 주가가 상승할 줄 알고 있는 거지. 근데 현실은 어때? 선동 안 통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하면서 진짜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애들인데 그 애들에게 이따위 수준 낮은 저급한 30년, 40년 전의 선동 방식으로 선동하면 애들한테 먹히겠어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왜냐면 얘들은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교차 검증을 해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를 다 들여다봐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나 그걸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서 그렇지 애들은 그렇게 안 믿어.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친구들과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의 차이가 거기에서 온다고. 늙은이들은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고. 근데 그게 가짜뉴스야. 근데 그걸 믿어버렸어. 근데 젊은 친구들은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가짜뉴스거든. 가짜뉴스라 그래. 그럼 늙은이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이 새끼들이 어디 민주주의를 부정하노? 우파 아니네? 이러다가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님들 보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정보를 만들 수가 있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식한 게 죄냐? 무식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 통용이 됐지만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까지 있는 이 시점에서 무식한 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는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 트루스 소셜 많죠? 틱톡, 레딧 많아요. DC, 이 일베 이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에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를 가려내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가짜 정보를 믿고 떠들다가 쪽팔림을 당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어느 정도 선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전에는 한정된 자원에서 나오는 정보를 형님들이 접하다 보니까 무조건 믿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누구든 가짜 정보를 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가짜를 찾아내는 것도 형님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형님들 젊은 친구들과 제가 형님들에게 농담 삼아 그러잖아. 우리는 관짝이고 그지?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 금쪽이들 얘네들 매워요 형님들. 우리 관짝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얘들은 초 울트라 캡숑 짱 극우야. 우리가 그냥 극우라면은 얘네들은 초 울트라 캡숑 짱 극우야. 얘네들은 게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형님들하고 시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형님들은 여기 이렇게 하면은 대진년이고 저렇게 하면은 분탕이고 이런 어떤 아주 디테일하게 막 나눠놨어. 근데 얘네들은 지들
지들이 봐서 수 틀리면 그냥 다 빨갱이야. 민주당 이 새끼 빨갱이네. 이 새끼 야 너가 아버지 BYD 타네. 너가 아버지 빨갱이야? 세월호 리본 너가 집안 빨갱이니? 아주 간단해요. 요즘 애들이 5.18 유공자라는 거를 학교에서 말을 못한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5.18 유공자 말을 안 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쉬쉬해. 아니 그 자랑스러운 걸 왜 말을 안 하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하에 한 획을 그은 5.18 유공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부 독재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유박스에 수류탄하고 칼빈 소총 잔뜩 들고 대한민국 군에 저항했는데, 근데 정작 대한민국 국군은 M16을 사용했고 총기고에서 털은 칼빈 소총은 무기가 다른데 사망자들은 전부 칼빈 소총에 맞아 죽었거든. 그럼 누가 쏜 거야? 이 간단한 거를 정명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런 것에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작용 반작용. 그런 식으로 정부와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작용을 시키면은 아이들은 반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5.18 관련 기밀 문서가 러시아에도 아직 있죠. 미국에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돈 준 영수증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뭐 갖다 줬는지 그 관련 데이터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중간선거전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김정은이가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왜? 중간선거전에 만나면 지가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1월, 12월, 1월 이 세 달 안에 만날 것이다. 자, 왜 좌파들은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죠. 개돼지 좌파들에게는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고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는 국가주의에서 민족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왜 기득권에 있는 좌파들은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요? 첫째, 간단해요. 얘네들은 그거 아니면 밥벌이 해먹을 게 없거든.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정치질을 해먹을 수 있었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죠. 둘째, 그동안 지들이 쌓아왔던 거대한 역사 왜곡의 성이 무너지거든. 통일되면 기밀문서 다 공개돼요. 형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좌파는요, 아니 빨갱이들은요, 얘네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척결의 대상이지 숙청의 대상이지, 얘네들은 갱생되지 않는 종자들입니다. DNA 자체가 그렇고요. 어릴 때부터 전라도라는 곳에서 그렇게 특수 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살아있는 병기들이에요. 펜타닐 빨고 칼 들고 설치면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인간 병기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칼질도 존나 잘해요. 조상 중에 북한군이 있는지. 어쨌든 형님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40 세대들, 그러니까 40대 후반입니다.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60대 초반까지 이 갇힌 세대들만 우리가 제거를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전라도가 고향인 형님들에게는 진짜 미안하지만은 전라도는 독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워야 될 대상. 전라도를 지워내고 전라도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전라도에서 정상적인 학업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이상 전라도라고 욕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전라도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통수 치는 거 보고 배우고, 김일성 찬양하고 중국 찬양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고 미국에 대해서 미제 나가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특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10대, 20대, 30대들 형님들, 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하하, 드디어 이제 터질 게 하나씩 둘씩 터지기 시작하죠. 레버리지, 조만간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작이죠. 오늘부터 시작됐나? 자, 형님들, ETF,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를 국조실에 평가받았다. 다 논의돼서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우리 국조실에는 보고도 안 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뭐지? 저거 하면 좆되는데? 미친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에 있는 이 이재명의 쫄따구 새끼들이, 이재명의 이 개새끼들이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끌어집어 넣은 거야. 처참하게 무너지는 외교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을 시선을 딴 데 못 돌리게 도박판에다가 쑤셔 넣어 박아버린 거라고. 이거 범죄예요, 범죄. 제가 처음에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생겼을 때 제가 형님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레버리지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이 작은 시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한다고? 이게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거랬죠, 내가. 삼성 주가 와 끌어올려가지고 세력들이 숏에 베팅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 주가 빠진다에 대거 쑤셔놓고 주식 매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중으로 계속해서 시소 타는 거야. 형님들이 바라던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 떨어지는 사이에 떨어진다에 베팅하고 자기네들이 주가 끌어올릴 때는 오른다에 베팅하고, 완전 이거 그냥 칼쿠리로 끄는 거야, 칼쿠리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수사도 의뢰할 거예요. 지금 이거 고발도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누가 거짓말을? 이번 국정조사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 국정조사에 오늘부터 이제 오늘 국방부죠. 자, 보고받았다. 다 보고받았다며. 미국한테 족가라 조현 나는 살아야겠어.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군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 받았다며 이 새끼들아. 직접 너네들이 협의했다며. 야, X 보고 알았대. X 소셜미디어를 보고 알았대. 소셜미디어 보고 알았어. 자, 여기 나오죠. 안규백 장관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김민전이가 오늘 질문을 했죠. 자, 김민전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냐?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한국이 노땡스 했다는 트럼프, 안규백 사실과 다르다. 자, 안규백은 지금 트럼프가 구라쳤다고 했어요.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트럼프가 이재명이 노땡큐 했다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 네가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등급이 아닌데?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면서 나눈 대화는 1급 기밀이야. 국방부 장관이 장관 따위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이재명이가 니한테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럼 이재명은 기밀 누설이 되는 거고.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 새끼야. 니 따위가. 야, 니 같은 이재명 심부름꾼이 뭘 알아?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새끼가. 그리고 이제 이거 수습해야 되니까 이제 트럼프 거짓말쟁이로 이제 네가 총대 매는 거야? 규배가? 네가 총대 매는 거냐 아니면은 네만 빠져나가는 거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즉 팩트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땡스 했다더라. 이재명이가 노땡스 했다. 그 말에 대한 팩트냐 아니면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팩트냐. 정확하게 말해야 돼. 지금 규백이가 저 짧은 순간 머리를 엄청 굴렸는데 나중에 네 빠져나갈 구멍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고. 그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땡스 했다는 게 사실이냐 거짓말했다는 게 사실이냐. 너네들이 이거 있잖아. 미국이 다 보고 있다. 규백아 네가 한 말 미국이 다 보고 있어. 이 새끼야 요즘은 정보전이라니까. 네가 한 발언이 5분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네 말을. 자, 외교부 장관도 패싱당하고 안규백도 패싱당하고 거기다가 안규백이는 이재명이 노땡스라고 한 발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즉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라고 지금 떠들었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지. 규백아 왜 일을 크게 만드냐. 큰일이다 진짜. 이제 점점 말이 꼬이는 거야 형님들.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 뭐 착륙이고 뭐 이런 거 없어. 추락해버렸어. 이 보세요. 산에 지금 추락했어. 누구야 이거. 테디보이 형님까지 같이 추락했네. 비행기 2대가 같이 추락했어. 아, 이 형님 또 그거네. 자,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버티고 있다. 10대는 매운맛, 20대는 조금 더 매운맛, 10대들은 존나 매운맛. 이렇게 물샐 틈 없이 애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형님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저녁 게임 방송 끝. 멸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